자, 오늘 정말 뜨거운 주제죠. 한국 정부의 최신 부동산 대책, 그리고 이걸 둘러싼 아주 치열한 논쟁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. 전문가들, 시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이걸 묻고 있어요.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분석을 한번 시작해보죠. 이런 날선 반응이 왜 나오는지 알려면 먼저 정부가 뭘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. 바로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되고 있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, 바로 그 문제였죠. 자, 그럼 첫 번째로 정부가 내놓은 이 초강력 규제 대책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두 가지 규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. 대출 한도를 확 줄여버리고 집 처음 사는 사람 아니면 LTV도 40%로 묶고 심지어 너 꼭 거기서 살아라 하는 실거주 의무까지. 와, 이건 진짜 부동산 거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. 전문가들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아니, 이 정도 수준의 규제는 본 적이 없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, 그러니까 내가 살 곳을 정할 자유까지 침해하는 거 아니냐,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의 첫 번째 아이러니, 바로 현금 부자의 역설이 등장합니다.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이 표가 지금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원래는 집 처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예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투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현금 많은 부자들한테만 훨씬 유리한 운동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.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. 서울 집값은 얼만데 대출을 이렇게 꽉 막아버리면 월급 모으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집을 사겠어요. 이건 뭐 사실상 사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순간 시장에는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. 대출이 막혀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. 바로 현금 부자들인데요. 서울에만 약 4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현금으로만 14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. 자, 그럼 그림이 그려지시죠? 보통 사람들은 대출이 막혀서 쳐다도 못 보는데 이분들은 뭐 대출? 필요 없죠. 그냥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려버린 겁니다. 결국 집에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산다.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빨리 재산 물려받고 증여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사회적인 갈등도 커지고 있는 거죠. 자,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문제,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또 다른 악순환과도 아주 깊게 얽혀 있습니다. 정부가 계속 공급 늘리겠습니다. 집 많이 짓겠습니다. 약속은 하죠.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계획 발표하는 거랑 실제로 땅 파고 건물 올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. 지역 주민들 반대도 있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악순환의 고리를 보세요. 정부가 공급 약속을 하면 뭐해요? 계속 지연되니까 사람들은 점점 에이, 저 말 못 믿겠어 하게 되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불안하니까 공급 더 없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자 하면서 패닉 바잉에 나서는 겁니다. 결국 이게 또 집값을 올리는 거죠. 물론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. 투기꾼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.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. 요즘 세상에 과연 누가 투기꾼이고 누가 실수요자일까요? 그 경계가 사실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. 예전처럼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팍팍 붙는 시대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라는 게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자산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니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넣어서 사는 집인데 이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나쁜 일이겠어요?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. 이제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칼로 자르듯이 나누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런 상황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어쩌면 가장 극적인 예측으로 이어집니다. 이 정책이 그냥 실패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래에 더 큰 폭탄을 만드는 뇌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아파트런이라는 개념인데요.
은행에 돈 찾으러 달려가는 게 뱅크런이잖아요. 이건 아파트를 사려고 모두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달려드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. 규제로 꼭꼭 눌러놨던 수요가 규제가 풀리는 순간 댐 터지듯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. 최근 몇 년간의 패턴을 보면 딱 이렇습니다. 선거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다들 숨죽이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억눌렸던 수요가 터져서 집값이 확 오르죠. 그럼 정부가 놀라서 초강력 규제로 시장을 얼려버리고요. 그리고 언젠가 이 규제가 풀리면 네, 이 사이클이 또 반복되면서 다음 아파트런을 불러올 거라는 예측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. 지금의 이 강력한 규제들이 정말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는 걸까? 아니면 오히려 강물을 댐으로 억지로 막아서 나중에 터질 때 더 큰 홍수를 일으킬 압력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. 그래서 한 전문가는 정책을 만든 사람들에게 이런 아주 도발적인 말을 남겼습니다. 만약 이 모든 부정적인 예측들이 현실이 된다면 이건 우리의 판단 착오였다고 인정하고 모든 걸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는 그런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진 겁니다.